미래의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바로 테슬라죠. 네.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게 현대차와 같은 국내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의 이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기존의 완성차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술로만 본다라면은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만드는 기술만으로는 저는 테슬라에 근접하거나 테슬라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아키텍처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이런 각종 IT 기술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보다는 좀 뒤처져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단계부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고 그 안에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서 최적의 아키텍처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미 갖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완성차가 그거를 따라잡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인 성실, 자동차의 전기차적인 성실만 본다면은 저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그 안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데이터 기술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외부 제휴도 하고 있는 거고, 관련해서 이거를 2023년도 이후로 좀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앞설 수 있지만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따라잡기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선발 회사의 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차도 사실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한 형태로 꼽히잖아요. 수소차와 전기차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다른 차가 아니에요. 그냥 발전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수소차도 저희가 수소차라고 얘기하지만 정식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건 똑같고 동력원이 전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전기차라는 거는 외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라고 하는 매개차를 통해서 차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배터리의 기본적인 연결을 해서 전기를 얻는 게 그냥 전기차.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소 연료 전기차는, 수소차는 차 내부에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와 전기를 융합을 해서 전기를 차량 내부에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돌리는 게 수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기차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수소차의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반대가 딱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뭐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가장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18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분 이내로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차 안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차 내부로 주입하는 정도 시간만 있으면은 차 안에서 그 발전한 전기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짧게 걸리면은 뭐 2, 3분 이 정도면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전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배터리 전기차가 뭐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아이오닉
모델 5가 400km 초반 정도가 나오고 테슬라 쪽이 좀 더 길어서 뭐 500km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수소차는 넥소만 보더라도 거의 뭐 700km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수소차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은 그만큼 배터리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의 측면은 조금 차치라고 좀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전 시간이 짧고 그 주행 거리가 긴 차가 적합하게 쓰이는 산업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이제 답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근데 여기 앞서서 수소차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 수소차가 가진 단점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소 가격이 비싸고요. 네. 근데 수소 가격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그러면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력이 많아지니까 수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차가 가진 장점을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한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라든가 트럭 네. 이런 거는 자기네들 뭐 수소 스테이션을 자기네 그 뭐 버스 그 뭐라 그러죠? 집결소 아니면은 트럭 그 회사 정차하는데 네. 이런 곳에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정된 수요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 약간 그런 산업용 쪽에서는 아직 초기에 수소차가 좀 더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소차와 전기차는 서로가 뭐 경쟁하는 이런 구도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서로 보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이제 그 니치 마켓을 형성해 가면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시장 자체가 달라요. 시장 크기 자체가 다른 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313만 대예요. 313만 네, 313만 대고 수소차 시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만 대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장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313만 대에서 5%만 시장을 차지해도 15만 대예요. 근데 수소차 시장에서는 5% 시장을 차지를 하게 되면은 몇천 대, 몇백 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수소차나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수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어디를 먼저 집중할까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을 먼저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업체들이 뭐 전기차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 수소차도 개발합니다. 물론 완성차별로 수소차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고 뭐 수소차 관련된 기술을 현대나 뭐 아니면 도요타 이런 쪽에서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두 개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전기차 쪽을 갖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아직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좀 상당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최소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요. 계속. 네.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313만 대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 96%라는 시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중간에 전기차를 압도할 만한 뭐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100%까지는 뭐 수소차가 일부 시장을 가지고 가겠지만은 뭐 두 개가 합쳐갖고서 거의 100%는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언제가 될 거냐의 싸움이지 전기차 시장은 향후에 계속 고성장을 할 거고 일단 저는 2025년도까지 본다면은
올해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그런 전기차 진흥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025년도까지 저는 연평균 28%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28%라고 한다라면은 2025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근 1,100만 대에 육박하는 한 1,07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침투율 기준으로 11%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미국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연평균 28% 성장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이 전기차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 2025년도 이후로도 90%라는 시장이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2030, 40, 50년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뭐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무궁무진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가 신규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시장을 대체해가는 시장인 네네.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이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이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와 같은 국내 자동차 업체가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좀 빨랐어요. 빨랐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17년도, 18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침투율이 2%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비중은 1%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비중이 낮았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후로 현대차 그룹이 아이오닉 EV, 그 다음에 코나 EV, 그 다음에 니로 EV, 시드 PHEV 이런 그 다수의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캐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비중이 3.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4.11이니까 시장 대비 3.9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글로벌 4.1%는 중국 시장을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근데 중국에서 전기차를 거의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빼고서 보더라도 글로벌하게 33.9%라는 거는 미국이랑 유럽 쪽 이런 쪽에서의 이 비중은 4% 중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비중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델들을 빠르게 출시해서 시장 수요를 되게 빨리 흡수를 했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웬만한 전기차를 파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는 도요타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그렇게 전기차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수요를 갖다가 재빨리 흡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그런 모델들이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는 모델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니로도 그렇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변환한 파생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나라는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코나 E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모델들은 디자인 단계부터 내연기관 엔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 차 껍데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의 엔진과 변속기라든가 주유통을 빼고서 나머지를 모터, 감속기, 배터리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전용 모델에 비해서.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나름 성능이 괜찮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아픔이 있죠. 그 예. 코나 EV가 화제가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효율성이랑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현대 기아가 나름 전기차로 빠르게 변신하고 나름 잘 만드는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분명히 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 5라든가 이제 7월, 8월 달에 나올 기아의 EV6 그리고 제너시스의 GV60이라고 하는 모델 이런 모델들은 디자인 단계부터 전기차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돼 있어요. 전기차에 최적화돼 있고 상대적으로 그 대규모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상품성은 좋아지고 가격은 전체 생산 원가는 다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 구조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판매 증가를 좀 꾀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기차 전용 모델을 갖다가 실행한 그 완성차는 기존의 뭐 테슬라나 이런처럼 전기차로 태생 기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베이스의 완성차들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가장 빨랐고요. 네네. 폭스바겐이 이제 MEB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ID3, ID4라는 모델을 내놓은 게 작년이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아이오닉 5,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이오닉 5, 뭐 아까 말씀드린 EV6, GV60 이런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거의 두 번째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고 시장 변화에 되게 빨리 대응을 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수십 년간 쌓아놨던 그런 스피드 경영이 전기차 시장에서 통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그런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스피드인데 문제는 전기차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빠르게 이제 보급을 하게 되면서 자기네들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제 시장에 깔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식을 하고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고 모빌리티로 가는 이 과정이 향후에 남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하고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경쟁력이 조금 또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관련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2023년도를 목표로 해서 통합 제역이라든가 제역의 OTA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당장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1, 2년 정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핵심은 2023년도 쪽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사실 이 관련된 이슈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다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그룹이라고 하는 내부 그 차량 자율주행과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조직을 5,000명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걸 10,000명까지 인력들을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수조 원을 갖다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현재의 선발 주자, 상대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이런 이점을 2023년, 24년도에도 이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향후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3년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2023년까지를. 네. 네, 오늘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팀장님과 국내 자동차주와 미래 모빌리티 전망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